그게 우리 일이죠. 연결됐어. 확인. 의뢰 완료되었습니다. 수많은 눈은 무기가 되고 흥분은 사고를 유발시킨다. 아직도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를 노렸다.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설계된 사고예요? 이제 네가 도망칠 차례야. 다음은 나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설계자는요, 범죄의 여왕을 만들었던 이효섭 감독의 신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강동원 씨가 주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설계자인데요. 무엇을 설계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청부 살인 사건을 사고사로 위장하는 그런 설계사입니다. 네, 강동원 씨는 이 영화에서 이런 그 설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네, 영화 설계자는 2010년에 개봉했었던 홍콩 영화 액시던트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리메이크작입니다. 액시던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그 영화가 홍콩 영화이면서도 좀 저예산이고 꽤 작가주의적인 좀 아티스틱한 그런 영화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인공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라든가 창란 증세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계자라는 제목을 듣고 또 강동원 씨가 출연하니까 뭔가 액션이 많은 그런 범죄 영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이 정적인 분위기와 톤 앤 매너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이제 느리고 찬찬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영화가 움직임이 많은 것보다는 지금 조직 내부에서 강동원 씨가 맡은 영일이라는 인물이 조직 내부에 어떤 첩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라는 그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고들, 그게 정말 사고인지 아니면 계획된 살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갈등과 본인 내부의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의 충돌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사실 첫 번째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이런 영화였나? 상업 영화 치고는 꽤 그 구성이 촘촘하면서 조금은 느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독이 범죄의 여왕으로 독립영화계에서는 꽤 이제 화제가 됐었던 감독인데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영화적인 만듦새도 꽤 뛰어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여러분들이 더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시던트라는 원작과의 비교도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인데요. 액시던트를 찾아보시던 안 찾아보시던 이 두 작품은 조금 많이 달라요. 네, 인물들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이 주인공의 어떤 시점이라든가 또 관점 같은 것들도 달라져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좀 새로운 영화로 각색하려고 많이 노력한 작품이니까 액시던트라는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영화처럼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계획된 살인을 사고사로 위장한다라는 그 컨셉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니까요. 이번 주말에 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지들이 치고 수습은 나보고 어쩌라고. 다큐의 성명이 뭔지 알아요? 팩트예요, 팩트. 세계의 결혼식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제가 연출. 이 사람 어떠냐?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영화 감독. 여기는 나와 말해. 다 의의로 된다니까. 빨리 들어와요 그냥. 야 승주야, 내 부탁한다. 너 이거 만들어 오면 내가 입봉 시켜줄게. 빨리. 결혼식 끝났다. 결혼식 한 번만 더 하면 될 거야. 결혼식? 한 번 또? 더불어 파샤알라바지. 어서 와. 삼촌, 결혼식 장면 꼭 찍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죠? 이 마을에서 가짜 신랑 신부를 구하자. 우리는 다큐 진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큐의 진실이 뭔지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이렇게 장미가 흐드러지게 핀 이 계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제목의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우렌의 결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PD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찬익 감독님, 네. 그리고 박루슬란 PD님, 그리고 배우도 하셨었죠, 이 영화에서. 네. 네, 일단은 뭐 박루슬란 감독님, 사실 감독님이시기도 네. 하셔서 제가 좀 호칭이 오늘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PD님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슬란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니까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그 구소련이라는 나라에서 네. 태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 본명은 박루슬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루슬란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있나요, 의미가? 네, 사자라는 아슬란이랑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게 루슬란이랑 같은 데서 네. 온 어원이에요. 벌써 시작부터 너무 재미있는데, 네, 사자라는 의미의 루슬란 감독님, 네. PD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네. 제작사가 있거든요. 본인의 네. 아슬란 필름. 그래요? 네. 너무 연관성이 있네요. 네,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네, 임찬익 감독님, 일단 제가 다우렌의 결혼하면서 이제 요즘에 막 장미도 많이 피고 들꽃들도 너무 예쁘게 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름이 다우렌의 결혼이라서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국 영화이고 지금 두 분을 모셨는데 다우렌의 결혼, 다우렌이 누구의 이름인가요? 극 중에서 이제 이수승 배우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카자흐스탄 가짜 신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카자흐스탄의 말하는 전통적인 이름이라고 할까요? 카자흐스탄 이름입니다. 네. 그래요. 벌써 이제 조금 줄거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PD로 카자흐스탄에서 그 전통 고려인들의 결혼을 찍으러 간 그 PD가 도저히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하면서 찍을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가짜 결혼식을 찍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주승 씨, 주연을 맡은 이주승 배우가 본인이 이제 신랑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우렌이라는 이름을 고르는데요. 다우렌이라는 이름도 뜻이 있잖아요. 네, 그 현지 스태프들이 이름을 정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제목도 굉장히 뭔가 의미가 통할 것 같아, 영화랑 통할 것 같아서 그 다우렌의 이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현지인이 여러 개 이름 주면서 네. 골라보라고 했더니 이제 다우렌을 고르겠다고 했는데 행복한 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PD로서는 지금 가가지고 진짜 다큐멘터리 PD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찍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그 거짓말에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자충우돌 그런 사건들을 다룬 작품인데 일단 이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요? 먼저 이렇게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에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공고가 났었어요. 갑자기 이제 거기는 이제 장편 과정이라고 항상 이 장편을 여러 편 만드는데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일종 교육기관인데. 근데 갑자기 글로벌 과정이라는 게 생겼고 아시아 국가에 한정해서 80% 이상 거기서 촬영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해외에서 찍을 만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그 공고를 보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네. 그 공고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그렇다면은 이 카자흐스탄 배경, 솔직히 뭐 아시아권 국가 하면은 굉장히 그 레인지가 넓은데 뭐 두 분이 원래 아시던 사이였으니까 네네. 좀 감독님께 뭐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PD님께 네. 아이디어 얻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박루슬란 PD는 사실 감독이잖아요. 네, 감독님인데 네. 그 영상원의 졸업 작품으로 제목이 갑자기 뭐였죠? 제목이 하나아니라는 하나. 장편을 찍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뭐 하와이 국제영화제 감독상 뉴커런트 무슨 상이었죠? 하여튼 상도 많이 받고 국제 영화제 많이 초청이 됐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찍었던 경험을 저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고생스럽게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한국에 그러니까 루슬란 감독을 모델로 해가지고 한국에 온 고려인 영화과 유학생이 네. 자기 고향에 가서 영화를 찍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고생스러운 할머니와 손녀 그 조카를 데리고 그 고생스러운 여정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오, 네네. 예, 근데 그 내용을 써서 제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직접 헌팅을 가봤더니 너무나 그걸 찍기는 너무나 감당이 그 예산과 여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팅을 3월달에 갔다가 2022년 3월달에 헌팅 갔다가 또 내용을 급히 사실 바꾼 겁니다. 지금의 내용으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영화를 찍는 영화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네. 그러기엔 너무 예산이 그렇죠. 많이 들고 그리고 해서 그때 모델이 됐던 영화는 아기의 신의 분노 같은 아하. 정말 그런 험난한 어떤 협곡과 뭐 그런 거를 지나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심지어 진짜 험난하네요. 말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썼는데 어. 제가 아기의 신의 분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네.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네. 가봤더니 그걸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전혀 다른 톤의 영화가 돼서 와 레퍼런스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었군요. 네. 아니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시겠죠 그런 영화를. 네. 근데 이 영화는 나름대로 또 너무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PD의 저는 애환이랄까요? 갑자기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바뀌고 예산은 떨어지고 근데 찍어 오라고 또 서울에서는 그렇게 제작사 대표는 막 다그치고.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또 입봉도 해야 되니까 원래 조연출 출신이어가지고 뭐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투입돼야 되고 그 영혼을 진짜 갈아 넣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고 또 그게 이제 또 결혼이다 보니까 뭐 결혼이라는 게 뭐 요즘 결혼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식으로 남녀가 만나고 결혼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또 흥미롭게 다가왔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두 분의 인연을 좀 먼저 여쭤보고 또 PD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2004년이 맞나? 2004년이 맞는 거. 2005년에 나의 결혼 온전기란 작품을 스텝으로 같이 참여했어요. 저는 현장 편집을 담당했고 연출부였는데 이제 그때 우즈베키스탄에서 2달 동안 촬영을 했고 그다음 한국에 와서도 후반도 하고 뭐 이러면서 프리 때도 만나고 이러면서 친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처음 갔는데 가서 이제 처음 그 타슈켄트라는 이제 대도시와 뭐 사마르칸트도 꽤 유명 관광지인데 그 사이에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드넓은 평원을 그때 거의 처음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대륙이 넓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다음 심지어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가 없는 그 정말 내륙 국가의 광활함을 보면서 이런 곳에서 뭔가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상상만 가졌다가 이제 이 공고를 보고 나서 이거 찍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청했죠.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둘이 같이 아카데미 글로벌 과정에 입학을 한 거고 그 졸업 작품으로 이 작품을 찍게 된 겁니다.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 정도면은 굉장히 신뢰로 다져진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뭐 네. 그 살짝 지금 막아 떴는데. 네. 그 당시는 그랬죠. 시작은 괜찮았어요. 시작은 괜찮았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엔 다시 안 하시겠네요. 아니 지금도 되게 좋은 선후배로 남아있긴 한데 작품은 같이 안 해요. 근데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항상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더군다나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디로서 도움을 준 거고 네. 카자흐스탄은 나를 제가 전혀 모르니까 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저 재미있는 인연이 있는 게 그 루슬라는 사실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범대 한국어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말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로케한 한국 영화들이 몇 편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연출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길래 이 작품 끝나고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이제 그 국립영화학교 네, 이름 알죠. 뭐였죠? 북이크. 거기를 입학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구소련이 없어지면서
외국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많은 학비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길래 한국에 내가 나온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아마 과정이라고 아시안 장학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시안 학생이 한정해서. 그래서 거기는 무료고 심지어 뭐 이렇게 생활비까지 주는데 거기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사실 영상원에 오게 된 거예요.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굉장히 지대한 그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감독이 되는데 거의 지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지분이라는 게 그렇죠. 어딨어요. 그 스스로 노력해서 각본을 쓴 건데. 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은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또 같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박광수 감독님 아유, 이제 같이 네. 또 지도 교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시사회 때도 제가 특별히 모셨는데 네. 칸느 갔다 온 일정이 때문에 참여 못 하셔서 꼭 자기가 개봉안 보겠다고 또 문자도 주셨고 네. 근데 또 둘이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웠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예, 좀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진짜 굿소련, 그 시절에 그 학교를 러시아 국립학교를 가려고 하셨다가 영상으로 오게 된 그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그 네. 당시에는 그 한국 영화가 그렇게 그쵸. 잘 된 그런 네. 케이스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모스크바에 가는 게 조금 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원이라는 학교를 소개를 해주고 이제 나니까 그 이제 안마장 프로그램이 있는 거 맞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도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되고 그치. 심지어 그 포트폴리오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몇 년 후에 한국 영화 붐이 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러시아 안 간 게 참 다행이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을 했죠. 네, 러시아였으면 지금 거기 가셨으면은 아직도 이제 몽타주 그 뭔가 네. 모르죠. 또 잘 됐을 네. 지 국제적인 감독이 됐을 수도 있죠. 국제적인 칸에는 먼저 가셨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 영화가 네 그럼 조금 더 대중들과 만나는 데는 한국 콘텐츠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인 것 같긴 합니다. 고려인 4세로 그리고 정말 그 무슨 위키 있잖아요. 백과 이런 데 네. 치면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카자흐스탄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 PD로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무식한 질문이라서 죄송한데 그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카자흐스탄 뭐 두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예, 두 지역이 가진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 차이가 많이 있나요? 아까 아시다시피 이제 91년도까지 같은 나라였잖아요.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인 나라였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였거든요. 네, 그쵸.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카자흐스탄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태어나서 학교 때문에 우즈벡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고 근데 어린 시절은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거의 다 보냈거든요. 네. 가작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도 가작은 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솔직히 가작과 이제 우즈벡이랑 가작이랑 같은 뭐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일단 뭐 인종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가작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고 네. 그리고 약간 좀 알타이족이고 저희랑 똑같은 그런 알타이족이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그쪽 이란 쪽. 그래서 완전히 인종이 다르죠. 근데 그쪽은 약간 좀 농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장사하는 사람 실크로드가 거기 이제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문화가 뭐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다른 점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독립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정책과 이제 그 분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각각 이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이 카자흐스탄 일단 근데 그러면은 카자흐스탄의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생각을 했다가 제가 가본 나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누스란 감독이 전작이 이제 스릴한 영화인데 네. 부산 영화제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작품을 카자흐에서 찍었는데
그 스텝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인프라 구축된 거잖아요. 네. 그 스텝들을 그대로 우리 같이 하자. 와. 훨씬 더 찍기 편하다는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게 된 거고, 예 그리고 네. 아까 이렇게 인종이 같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가서 뭐 헌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현지인 분들이 그 뭐 무슨 영화 찍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 찍냐 했더니 한국 영화를 찍는다 했더니 그럼 한국 사람이 여기 있냐 했더니 이제 저를 가르치면서 저랑 스텝을 가르치면서 여기 한국 분들이다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은데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 되게 친근감 네. 있고 네. 굉장히 친절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그 스텝도 특히 스텝들이 엄청나게 많은 배려와 예 직접 또 배우도 해주시고 엑스트라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잘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한마디 더 네네. 얘기를 하자면 이번 영화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영화가 있잖아요. 네. 뭐 작가주의 영화가 있고 그 미국에서 이제 뭐 프로듀싱 이제 영화가 있고 근데 이번 영화는 계획 영화였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어쨌든 아까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80% 정도는 해외에서 찍어야 되는 그런 분량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작비. 네. 그거를 솔직히 실전을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 PD로요 네. 참여를 했으니까 이런 현실적인 그런 거를 무시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저 감독님한테 이제 굳이 왜 우즈벡으로 가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뭐 아름다운 풍경 그러면 카작도 뭐 이렇게 훨씬 더 이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아니 차라리 좀 더 안전하게 왜냐하면 영화 제작 시스템이 가작이 좀 더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전작도 바로 그쪽에서 찍었고 저희가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인맥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작으로 가는 게 맞겠다. 좀 더 네.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프로듀서로서 지금 처음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작품들도 거의 직접 뭐 오. 제작과 이제 뭐 프로듀싱을 같이? 할 수밖에. 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다만 이제 감독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담을 저는 이제 이번에는 못 느꼈죠. 거의. 근데 이제 감독이랑 그 프로듀서를 겸할 때와 이제 네. 정말 딱 온전히 프로듀서로서 임할 때 약간 그 돈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듀서한테 있는 건가요?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가 큰 뭐 그런 선택 요지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 주어진 틀 안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넣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의 어떤 풍광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 영화 보는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시원한 그 초원의 모습. 그리고 거기 이 도시인들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시골 마을에 간다는 설정이 있었고, 근데 시골 마을을 저희가 헌팅을 사전에 이렇게 여유롭게 못 하잖아요.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루스란 PD만 3월달에 둘만 갔는데 이제 그 전에 카자흐스탄 영화들을 박루스란 PD가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시골 마을의 이렇게 모습을 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티 마을에서 찍은 영화가 있었는데 사티 마을을 보면서 여기서 하고 싶다 했고 3월달에 직접 가서 봐서 약간 스팟을 정하면서 이제 이 마을이 이제 주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알마티는 어차피 이제 대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알마티와 카자흐스탄이 다 이렇게 시골만 있는 게 아니니까 대도시의 모습과 시골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거죠.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도 거기 이제 두 공간이 좀 대비되어서 나오는 모습이 좀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사고 나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말 타고 다니는 소녀가 딱 나오니까 그런 게 대비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다 또 이제 먼저 그 설계를 하시고 3월달에 그 헌팅을 가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장소들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고서 관객분들이 나 저기 가보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가면 되나요, 루트가? 일단 예, 네. 아시아나 직항, 회사 이름 얘기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직항이 있어요. 오. 예, 직항이 있어서 네. 주 매일 뭐 비행기는 거의 매일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관광지로서 오. 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지 않을까. 지금 네. 저희 몽골도 되게 인기 많잖아요. 네. 요즘은 네, 몽골보다 훨씬 더 맞아요. 저는 네. 매력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 훨씬 더 세련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언젠가는 그런 로케이션을 제 영화에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목적은 아직도 있는데 네. 그렇게 나오려는 결혼은 좀 더 일찍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 블로그라든가 뭐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봤더니 카자흐스탄은 꼭 가고 싶어졌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약간 네.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네. 추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네, 이 카자흐스탄, 저는 솔직히 이제 20, 30대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렇게 항상 선교하러 많이 갔던 공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막 이렇게 발전이 좀 덜 돼서 좀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뭐, 화장실이나 뭐 숙소나 이런 것들, 약간 그런 것부터 좀 걱정이 앞섰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막 스태프들 복지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영화 촬영 중에, 네네. 네, 그런, 그 규칙 같은 게 있다고요? 뭐 훨씬 잘 알 텐데 일단 규칙은 없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PD를 잘 만나서 그래. 저희가 원래 네. 이렇게까지 마시는 거 안 해줘도 되는데 네. 저는 고생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저예산 영화니까 페이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먹는 거는 저는 원래 안 아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약간 좀 그런 거는 좀 그런 거 하고 숙소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네. 그냥 뭐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유라시아잖아요. 네.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건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유럽 분위기 많이 나요. 그리고 그만큼은 또 세련됐어요. 특히 알마티시는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전혀 뭐 어떤 뭐 불편한 뭐 좀 있었거나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막 이동식도 화장실 예, 같은 이동식 거 화장실과 하고 뭐 맞아요. 커피차, 샌드위치 샌드위치, 차까지.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예산 영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게 그래도 약간은 현지 스태프들이 이제 인건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돈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먹는 거는 저는 왜냐하면 네네. 그게 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메뉴 몇 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거기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 또 입맛에 네. 맞는 것도 해주려고 솔직히 뭐 한번 요리사를 뭐 부르기도 했죠. 부르기도 와.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 배려까지? 네. 저 좀 어떻게 좋은 스텝으로 프로듀서예요. 네, 아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아니, 분위기는 피디님. 되게 네. 좋았어요. 어쨌든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마을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공기도 너무 좋아서 술 먹어도 뭐 취하지 않고 공기 좋은 데서 마시면 술이 안 취하는군요. 맞아요. 와, 진짜 꼭 당장 이번 여름에 꼭 가고 싶네요. 네. 이제 캐스팅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아니, 네. 저예산 영화에서 보기 힘든 배우인 것 같아요, 이수승 씨는. 그리고 이제 구성환 배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지금 굉장히 예능에서 치트키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두 분 어떻게 캐스팅하셨어요? 일단 뭐 당연히 전제 조건은 연기력이 좋은 배우를 캐스팅하자였고, 근데 네. 연기력이 좋은 배우를 캐스팅하자니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개런티를 이렇게 맘대로 줄 수 없고 한정된 개런티를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조건은 한 달 동안 해외 로케를 해야 되는데 매일 비용 때문에 매니저를 같이 데려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의지하고 친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좀 따졌죠. 남자 배우 2명을 또 캐릭터에 또 역할에 맞아야 되고. 그러다가 일단 주변에 제 작품을 좀 보고 뭐 박현진 감독이나 변용주 감독님이 네. 이주승 배우를 추천을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주승 배우를 추천했고, 그래서 마음에 두던 차에 또 이렇게 집에서 예능을 보다가 나 혼자 산다라고 보다가 거기에 두 배우가 나오는데 너무 친하고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배우를 데려가면 매니저 없이도 괜찮겠다. 방도 둘이 같이 쓰게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연락했더니 두 분 다 흔쾌히 출연하시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뭐 약간 노게런티 식으로 아니요, 그런 건 개런티는 아닌데? 예, 개런티는 드렸습니다. 예. 네. 굉장히 완강하게 거의 노게런. 거의 그렇지만 답은 잘 줬다. 아, 예. 정말. 그래서 두 분이 그 카자흐스탄에서 너무 즐거워하셨고 지금도 만나면 카자흐스탄 얘기만 하세요. 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술 마셔도 안 취하는 곳이라니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네. 그 배우가 그 추억과 이 영화와 너무 좋아해줘서 저로 감독으로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주승 씨는 정말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주승 씨가 예전에 정말 신인 때 성유리 씨랑 이제 출연했었던 누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때 저도 정말 그냥 뭔가 꼬맹이 그런 뭐 프로그래머 약간 이렇게 일할 때인데 그때 제가 GV를 하면서 이 배우가 정말 크게 될 배우이구나 관상이 네, 그렇게 이제 봐서 항상 이제 이주승 씨를 좀 응원하는 마음 TV에서 볼 때마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네. 또 이제 저희는 또 저희 GV 하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좀 이게 GV가 끝나고 나가네요. 한 번 더 해야겠다. 그 이후에 네,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GV가 예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프로듀서 하시면서 지금 배우로도 출연하셨는데 원래 뭐 하나안에서도 배우로 출연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신 계기는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비용 절감?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고요. 그리고 저 원래 뭐 그 연기를 배운 적이 없어서 연기 지도를 저는 잘 해요, 감독으로서. 근데 직접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솔직히 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 영화에서 출연하는 거는 좀 반대예요, 솔직히. 근데 그때는 하나안 찍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서 없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왔는데 근데 한번 제가 다른 감독님 영화에서 한번 출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히 다른 감독님 영화에서 이제 뭐 이번 뭐 데뷔를 해야 되나라고 해야 되나 좀 해봤는데 뭐 나름 뭐 그 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했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그 스턴트를 직접 배워서 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잘 안 보이지만 그럼 차에 부딪히는 거 직접 하시는 직접 하시는 근데 그게 위험할 텐데. 두 테이크만 갔는데 두 테이크가 잘 안 이렇게 촬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두웠잖아요 또. 어둡기도 하고 이게 그쪽 나라 스턴트맨들이 뭐 촬영 때문에 흥분해서 그런 건지 연습할 때보다는 이제 속도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좀 다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러면 좀 안 되겠다, 위험해지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그 두 테이크만 갔는데 어쨌든 뭐 그게 좀 신경 쓰느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보다는. 그래서, 진짜 그 다치시면 큰일이죠. 프로듀서도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네, 몸 바쳐서 다. 진짜 몸 바쳐서 이 영화에 많은 것을 바치셨네요. 연기도 되게 잘했어요. 약간 그럼요. 사실은 유일한 빌런이잖아요. 영화에서 다 착한 사람만 나오는데. 귀여운 빌런 정도? 좀 나쁘게 하고 싶었는데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염도 좀 기르고 구렛나루도 좀 그래서 되게 많은 신경을 쓰면서 그래도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진짜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고 영화 보시면은 저 배우 누구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원래 많이 나오던 배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뭐 감독님 얼굴은 아니까 감독님이 출연도 하셨네. 왜 그러셨어요?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좀 의외다. 근데 너무 연기를 진짜 잘하세요. 네, 잘했어요. 일반 배우 뭐 어떻게 진짜 배운 적이 없는데 연기 디렉팅 하시다가 생긴 건지. 근데 그거랑은 좀 상관없잖아요. 디렉팅 하신다고 해서 연기까지 감독님 잘 하시나요? 혹시 저는 연기는 그러니까 못 하는데 그 영상훈이랑 학교 다니면 어쩔 수 없이 그 자잘한 작은 역, 그 배우한테 줄 수 없는 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같이 학생이지만 연극원 배우들은 우리보다는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될 분들이고 자잘한 역들을 다 동기들 나눠서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뜬 배우가 박정민 배우도 그렇게 해서 뭐 뜬 거고 옛날에 아저씨 만든 이정범 감독도 이목의 촬영 감독 그 연출한 영화의 주인공도 해서 영화제도 가고 미장센도 가고 그랬었어요. 연기 되게 잘했거든요. 배우로서.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럴 때 했었는데 저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번 했다가
다음부터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안 하고. 저는 이제 그 연기자들 아닌 배우들도 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한테도 주인공은 원래 연기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였고, 그리고 전 3에서도 나온 그 빌런이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그 배우도 하지만 원래 스턴트맨 출신이에요. 네. 그 친구도 솔직히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근데 스턴트맨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따라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연기를 보여주면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역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말로 말고 눈빛이나 뭐 이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하지는 못하죠, 저도. 근데 좀 더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거를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 이제 연기자 아닌 사람들도. 네. 감독님은 이제 체포왕으로 뭐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박루슬랑 감독님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3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 배경의 영화이고 또 출연도 직접 하셨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스릴러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찾아보시면. 3에서 출연 안 했어요. 3 출연 안 하셨어요? 네, 하나네. 네, 맞아. 헷갈렸다, 맞아. 3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작품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마지막 이제 후반 부분에 나오는 게 그 고려인들의 결혼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막 고려인 결혼이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그 신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는 그 아디나 바잔이라는 이 배우의 매력에 푹 빠져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진짜 뭐 우리나라 이제 걸그룹들이나 뭐 이런 탤런트들 예쁜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 미인인 거죠.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어요? 일단 그때 3월 달에 헌팅을 가서 그때 오디션도 간단하게 봤었는데 그때 이제 김조야 배우 할머니 역할을 했던 배우도 만나고 고려극장에 계신 분도 만나고, 그리고 아디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뭐 커다란 오디션을 본다기보다는 우리의 캐스팅 디렉터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미팅을 좀 가졌어요. 7분 정도 제가 여배우들 분을 봤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가장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강인함이 느껴지는 인상이었고, 그래서 이 배우로 둘이 같이 또 동시에 이 배우다 뭐 그런 생각 가져서 바로 서로 동의를 바로 둘 다 보자마자 딱 이 사람이다 그런 생각 가졌어요. 꽂혔군요. 너무 좋은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영화에서 보면 약간 양궁을 하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이 양궁은 또 어떻게 매치가 된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두 청년의 꿈, 그러니까 승주는 다큐멘터리가 꿈이고 이 배우도 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뭐 가장 사실은 쉬운 게 뭐 피아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음악이나 아니면 배우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근데 사실 너무나 보편적이고 특이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뭐가 더 다른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갑자기 박루슬랑 PD가 인스타를 봤더니 양궁을 하는 사진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고등학교까지 양궁 선수를 했다는 거예요. 헝거 게임을 어릴 때 봐가지고 그때부터 양궁을 배워서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바로 이제 양궁으로 세팅을 다 바꿨죠. 더군다나 한국이 또 양궁을 잘하니까 연결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절묘하게 잘 연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하시던 분이었는지 뭐 그게 좀 궁금했었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캐스팅하는 게 저희랑 비교하자면 캐스팅 디렉터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랑 저랑 전작도 하고 굉장히 친해져서 이제 수많은 프로필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나라에서 A급 배우 아니면 안 한다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항상 제 영화 찍을 때도 되게 뭐 정말 최고의 배우들을 이제 만나게 해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아디나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또 사전에 또 많은 설명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갔을 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었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한 사람들만 만났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요, 캐스팅 과정이. 저 지금 차기작 캐스팅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근데 네. 그 나라는 조금 더 약간 좀 미국식 그 아, 약간 좀 오히려? 그런 시스템. 그렇군요. 네. 이 아디나 바잔 배우는 이제 한국 영화에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들이 좀 핫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있으셨나요? 아니면 뭐 그냥 어쩌다가 아니 뭐 일단은 역할에 맞는 그 시나리오에 맞는 배역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배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한국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 아디나 배우 스스로는 뭐 그냥 똑같은 연기를 한다고 해. 뭐 그런 네, 거 특별히. 그런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그냥 뭐 일반 그냥 아니요, 자기 근데 역할을 되게 할 뿐. 솔직히 되게 큰 일이고 왜냐하면 그 배우 말고 다른 가작 배우들은 한국 영화에서 출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저희 거는 제외를 해야 되는 네, 게 네. 저희는 이제 3도 그렇고 그 나라 그 연기자들만 나오는 영화라서 약간 좀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정말 한국 그 저기 남자 배우랑 같이 연기를 해본 그 배우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당연히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 분량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때 한번 데리고 나왔잖아요. 네. 되게 힘들게 데리고 나왔어요. 솔직히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한국까지 와가지고 촬영도 해보고 그리고 그게 있는데 감독님한테 얘기 안 했네요. 그 한국 양궁 선수들이랑 꼭 한번 이렇게 맞아요. 해보고 싶었다. 근데 저희 찍게 영화에서 찍게 해줬죠. 그런- 그때 엄청 감동했어요. 근데 그 선수 실제 선수들이었거든요. 한국 그 부산에 있는 네, 무슨 부산 모학교 선수들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신나 있더라고요. 아디나가. 그러니까 연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왜 한국이 양국을 잘하잖아요. 그럼요. 여자 선수들이. 네. 그래서 최고잖아요. 네, 최고죠. 선수. 네. 매년 올림픽 때 매년 이제 네. 금메달 땄는데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쨌든 네. 기뻐하더라고요. 아니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 국가대표 선발전이 훨씬 치열하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잖아요. 네. 너무 좋은 추억이 됐겠네요. 그럼요. 너무 좋은 선물.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너무 매력적이라서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양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네네. 위해서 그 동서대 학생들이 동서대 양궁부가 출연해 주셨는데 네.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동서대 양궁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영화가 지금 일단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저예산이기 때문에 뭐 별로 선택지도 없었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예산 영화 찍으시는 분들 모시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또 이 영화의 또 예산이나 또 손익분기점 같은 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해주신다면요. 순제작비 예산은 4억 5천이 이제 아카데미 과정이 장편 과정으로 똑같이 배정이 됐다가 솔직히 한국 그 카자흐스탄에서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분량을 찍을 분량 자금이 부족해서 그 자금을 추가로 조금 더 감사하게도 아카데미에 대주셔가지고 부산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 솔직히 손익분기점이 저는 그런 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마나 들었으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물론 많이 볼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영화라면은 한 이 정도 내 욕심에는 보시면 좋겠다. 당연히 뭐 10,00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그래도 5만 정도 되면 너무 그죠. 되게 소박하신 거예요. 50만이 아니고. 아니 요즘에 영화 네.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작은 영화다 보니까 사실은 아카데미 영화 중에 가장 흥행이 잘 된 게 저는 쇼쇼포비아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그 작품에도 사실 이주승 배우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영화로 정말 유준열 씨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정유한 배우도 그렇고. 네. 사실은 유준열, 변요한은 다 떴는데 이주승이니까 이제 저는 이 작품으로 이주승 배우가 다시 이렇게 아니 연기 너무 잘했죠. 그렇죠. 이 연기는 그 이주승 배우는 약간 타고난 그 연기 본능 같은 게 있는 배우라서 당연히 연기는 맞는데 이게 뭐 유명세라고 할까? 그게 맞아요. 약간 좀 아쉬워서 이 작품이 흥행해서 그 두 배우가 버금가는 이제 유명세를 좀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응원을 합니다. 뭐 PD님은 어떠세요? PD님의 그 목표치는? 저는 솔직히
개인 투자까지 했어요. 감독님 왜 그런 언급을 안 하시는지. 이래서 헤어지시는구나. 가작에서 좀 많이 부족해서 솔직히 저희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애정이 커서 투자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뭐 한국에서는 솔직히 저도 10,000명이라는 약간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10,000명을 꼭 넘겼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50,000명이든 뭐 몇십만 명이든 뭐 솔직히 몇십만 명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또 한국 영화계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영화인들도 힐링이 되면서 뭔가 약간 좀 그런 이슈가 자꾸 있어야지 투자도 되고 지원도 나오고 그러면 영화인들이 좀 이렇게 힘도 조금이라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이 흥행이 되면 네. 누스람 피는 자기 돈도 들어갔지만 사실 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 작품 바로 다시 또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아카데미 장편 과정을 작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수익이 나면 네. 아카데미 발전 기금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독립 영화들이 재생산되는데 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 돼서 이제 이 글로벌 과정이 제가 1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로벌 과정이 또 생겨가지고 다른 영화 감독님이나 후배들이 이제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꼭 잘 돼서 그 이익분이 이제 사실 이렇게 아카데미나 독립 영화로 다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평론가로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그냥 기자님들 전화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이런데 뭐 현상이 어떤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 영화 발전에는 진짜 그 지름길은 없고 그냥 후배 양성, 신인 감독들 발굴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순환이 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아까 저도 이제 그 영화라는 꿈 때문에 한국까지 왔는데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타락하는 새를 이제 저는 이제 목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그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봤을 때 이제 뭐랄까 외국 그 평론가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한국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한국 영화의 기적. 근데 이 기적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짧게 가나라는 솔직히 의문도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고 근데 어쨌든 이런 한국 영화의 기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이세요. 저희 그래서 윤성훈의 언박싱 스토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좀 모시고 그런 영화들이 잘 되면은 많이 알려지면 또 이제 다른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좀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마 이제 조금 이런 이야기 전에 삽입이 되면 좋겠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고려인들의 그 결혼 풍습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고려인 사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뭔가 한국의 전통 혼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려인들끼리는 이렇게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영화에서는 이게 거의 카자흐스탄 결혼식이었거든요. 왜냐면 아디나가 이제 카자흐스탄 인정이고 이제 약간 좀 조작해서 이제 어설프게 만든 설정이라 한국 고려인 풍습은 뭐 거의 워낙 짧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뭐 거기서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러닝타임 늘리고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려인들은 굉장히 뭐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풍습이라든지 굉장히 되게 절저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게 옛날에 우리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옛날 뭐 시골집에서 똑같이 뭐 제사를 지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도 떡을 아직도 만드는 집들이 많아요. 집에서. 그 국수. 국수는 영화에서. 국수고요. 국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역사에 있는 국수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수는 평양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북한
그 평양에 제일 최고 인기 많은 그 냉면집이 평양냉면. 가봤거든요. 네네.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인들이 그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나서 거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그 국시를. 그래서 그 국시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고요. 근데 고려인들이 개발한 음식이기도 하고 막 네. 약간 좀 의미가 있는 음식이죠. 네. 그러면 거기 그 식당 이름 하나 알려주세요. 아 식당이요? 네. 가자. 카자게. 네, 아, 아니, 네네. 농담인데 국시 맛있게 파는 맛집이 있나 해가지고. 네, 나중에 끝나고 방송 끝나고 꼭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이야기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랑 이제 인터뷰 나누시면서 혹시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빠졌다라는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 또 이제 잠재적인 관객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이주승 배우가 구성한 배우, 아리나 바전 배우, 그다음 조화숙 배우, 유승목 배우 너무 훌륭하게 했지만 또 그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이 주민과 스태프들이 이렇게 보조 출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기가 프로 연기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는 뭐 이장님이나 그러니까 이주승 배우가 이렇게 그 결혼식을 알릴 때 다우렌 축하해 하면서 하는 배우들이 다 비전문 배우입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뭐 허진호 감독님이나 이창도 감독 영화 보면서 비전문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랄까 나도 한번 저 비전문 배우와 함께 뭔가 어울리면서 실제 영화의 그 느낌을 정말 진짜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마을 주민분들과 스태프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 덕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방송을 그분들이 못 보겠지만 이 카자흐스탄의 스태프들과 배우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정말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네. 혹시 그러면은 다우렌의 결혼을 보시는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관객분들께는 일단 와서 보신다면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자신만의 추억을 꺼내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 시사회를 하면서 이제 제 선배라고 불릴 수 있는 뭐 정인기 배우님이나 그런 배우분들이 저보다 이렇게 윗선배인 배우분들이 오셨는데 정인기 배우가 이 영화 보고 옛날에 황순원 소나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영화가 좋았고 또 뒤풀이 때나 또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아직도 마지막 장면이 생각난다면서 자기한테는 너무나 소나기 같은 그런 추억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영화였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그러니까 조금은 연배가 있으신 관객분들은 옛날 추억 그리고 젊으신 관객분들은 어떤 힐링? 요즘의 테마인 힐링을 느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가슴 한편에 따뜻한 어떤 온기가 남아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이었어요. 카자흐에서 온 청정 무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사자 PD님도 이 영화랑 이름이 너무 안 어울려요. 저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을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국 영화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기생충이라든지 올드보이라든지 이런 영화도 워낙 좋고 대단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그만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작은 발걸음들은 앞으로 이제 한국 미래, 그러니까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그마한 그런 노력을 저희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착한 영화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요. 저는 우리 영화는 착한 영화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굉장히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그리고 아까 고려인 국시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약간 좀 다른 재료들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 약간 좀 새로운 그런 저희 영화를 보시면 새로운 그런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려인 국시 같은 맛이라고도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고려인 국시 맛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 정말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많은 분들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